새벽 3시 또 잠에서 깹니다. 종아리가 가려워서예요. 아, 또 이거야. 무의식적으로 손이 그곳으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긁어도 가라앉지 않는 가려움증을 겪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걸까?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새로운 세제를 써서 그런 걸까?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종양학 전문의 김두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소하다고 여기는 가려움증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암의 첫 신호였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면역 체계가 암세포와 싸우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반응은 종종 가려움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78세 이순자 어르신은 6개월 동안 등 중앙이 가려워 손자에게 긁어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할머니가 요즘 등 가려운 걸 자주 말씀하신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발견된 건 초기 폐암이었습니다. 72세의 박정수 어르신은 밤에 종아리가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문제가 됐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침구를 바꾸고 잠옷을 모두 면 소재로 바꿨지만 소용없었죠. 검사 결과는 림프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별거 아니겠지 하며 가려움증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려움증이 위험 신호인지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할 시기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려움증이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95% 이상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건조 알레르기 습진 등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5%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특정 가려움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의학적으로 종양 관련 소양증이라고 불립니다. 이 현상은 암세포가 분비하는 특정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면서 발생합니다. 림프종이나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경우 초기 증상의 40% 이상이 가려움증으로 시작됩니다. 간암이나 담도암의 경우 60% 이상이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신장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에서도 초기 단계의 특별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가려움증으로 인해 조기에 발견된 암의 5년 생존율은 고대 90% 이상입니다. 반대로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발견된 암은 생존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기 발견의 열쇠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가려움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무해합니다. 하지만 그중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배워봅시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4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한겨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된 증상은 종아리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종아리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는 미칠 것 같아요. 어르신의 종아리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긁힘 자국이 약간 있었지만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의 흔적은 없었죠. 새로운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신 적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30년 동안 같은 걸 썼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보습제는 바르시나요? 매일 바르는데도 가려워요. 그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최근에 체중이 줄었나요? 그러고 보니 요즘 입맛이 없어서 몇 킬로 빠졌어요. 밤에 땀이 나나요? 네, 가끔 나요. 이 증상들을 바탕으로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박어르 씨는 가려움증 때문에 이렇게 큰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며 망설였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림프종이었죠. 다행히 매우 초기여서 암 치료 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두 번째 사례는 68세 김순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등 중앙 정확히는 경합골 사이가 가려웠습니다. 손이 닿기 어려워서 매트리스 모서리에 등을 문지르고 벽에 기대서 긁고 등 긁개를 몇 개나 샀어요. 매트리스가 문제라고 생각해 3번이나 바꿨습니다. 스프링 매트리스에서 메모리 폼으로, 메모리 폼에서 라텍스로 다시 일반 매트리스로요. 하지만 가려움증은 계속됐습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나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밤에 특히 심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낮에는 바빠서 잘 안 느끼는데 밤에 누우면 가려워요. 김어르신의 등을 살펴보니 특별한 피부 병변은 없었고 긁힘으로 생긴 작은 상처만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권했고 CT 촬영과 종양 마케어 검사에서 초기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이 어르신은 흡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수술 후 현재 완전 회복 상태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71세 이정희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두피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아요. 비듬 샴푸도 써보고 샴푸도 바꿔보고 헤어 스파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두피를 살펴보니 특별한 염증이나 비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가 특히 가려웠습니다. 머리 감을 때 특정 부위가 아프신가요? 네, 이 부위가 특히 예민해요. 추가 검사 결과 두피 아래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전이암이었고 원발 부위는 유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유방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두피 가려움증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반적인 피부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이었습니다. 둘째, 3주 이상 지속됐습니다. 셋째, 밤에 더 심해졌습니다. 넷째, 일반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가려움증이 위험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5가지 특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특징은 피부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증입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증은 피부 표면에서 느껴집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나 건조할 때의 가려움은 표면이 가렵죠. 하지만 암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다릅니다. 피부 깊은 곳, 심지어 뼈 근처에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뼈가 가려운 것 같아요. 근육이 가려워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입니다.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증은 원인을 제거하면 1일 2주 내에 좋아집니다. 보습제를 바르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거나 연고를 조금 바르면 나아지죠. 하지만 암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3주, 4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오래 가렵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이 가려움증은 좋아졌다가 다시 심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또 가려워요 라는 식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증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밤에 더 활성화됩니다.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싸움이 밤에 더 치열해지면서 가려움증도 밤에 더 심해집니다.
환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의 가려움증 때문에 자주 깬다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보습제나 일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가려움증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일반적인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은 보습제를 바르면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암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심지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도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로션을 발랐고 크림도 발랐고 병원에서 받은 연고도 썼는데 왜 여전히 가려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국소적인 가려움증입니다. 암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보통 전신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 혈액암 관련 등 중앙 특히 경합골 사이, 폐암 간암 관련 목과 어깨 경계 부위 림프절 관련, 복부 오른쪽 간 및 담도암 관련, 두피의 특정 부위, 전이암 관련 사타구니 및 하복부 비뇨생식기암 관련입니다. 위의 4가지 특징과 함께 이런 부위에 가려움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려움증과 함께 다른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3개월 동안 3kg 이상 지속적인 피로, 야간 발한 간헐적인 미열 식욕 감소, 특정 부위의 덩어리나 부종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5가지 특징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단계 3주간의 관찰 달력을 준비하세요. 매일 가려운 부위와 그 강도를 기록해 보세요. 간단히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됩니다. 심하게 가려운 날은 빨간 동그라미, 보통인 날은 노란 동그라미, 증상이 없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주가 지나도 빨간색이나 노란색 동그라미가 계속 나타난다면 병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4일 이상 빨간 동그라미가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려움증이 발생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3시 또는 새벽 2시처럼요. 주로 밤에 발생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보습 테스트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보습제를 준비하세요. 가려운 부위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충분히 발라보세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발랐는데도 가려움증에 변화가 없다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습제를 바른 직후에도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습제를 바르면서 피부 상태도 관찰하세요. 피부가 매끄럽고 특별한 발진이나 거칠음이 없는데도 가려운 경우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동반 증상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에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동안 3kg 이상 체중이 줄었나요? 평소보다 식욕이 크게 줄었나요? 가려움증 외의 이유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나요? 특별한 활동 없이도 쉽게 피로를 느끼나요? 간헐적으로 열감이나 미열이 있나요? 이 증상들 중 2가지 이상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4단계 가족 관찰법입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최근에 자주 긁는 것 같니? 밤에 뒤척이는 것 같니?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긁지만 가족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긁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5단계 사진 기록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려운 부위를 촬영하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부위를 찍어서 비교해 보세요. 긁힘, 자국이 심해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바뀌고 있다면 피부과나 내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 밤에 잠을 깨울 정도로 심한 가려움증 보습제나 일반 연고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가려움증과 함께 체중 감소, 식욕, 감소, 지속적인 피로가 동반되는 경우 특정 부위에 국한된 가려움증 가족이 보기에도 심각해 보일 정도로 자주 긁는 경우입니다. 병원에 갈 때는 지금까지 기록한 달력이나 사진을 가져가세요. 이는 의사에게 매우 유용한 진단 정보가 됩니다. 이 자가 점검법은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시기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의심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불안하거나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보를 알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치료했던 수백 명의 환자를 떠올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 듦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작은 증상 덕분에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려움증으로 발견된 암 환자의 치료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미 훨씬 진행된 상태일 수 있지만 가려움증은 매우 초기 신호입니다. 앞서 소개한 박영수 어르신은 이제 78세이시고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그때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김순남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5년이 지났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등산도 하시며 농담으로 등 가려움이 내 생명을 살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려움증을 느끼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겠지. 나이 들음 때문이야. 좀 더 두고 보자. 같은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좋은 건 걱정 없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병원에서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안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 병원에서 하루를 투자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일하는 후회만큼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아주 작은 신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세요. 건강은 우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관리,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켜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챙기라는 하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은 경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때로는 통증이나 덩어리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가려움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험한 가려움증의 5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부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증. 둘째,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 셋째,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증. 넷째, 보습제나 일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가려움증. 다섯째, 특정 부위에 국한된 가려움증.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는 종아리와 정강이 등 중앙 경합골 사이 목과 어깨 경계 복부 오른쪽 두피의 특정 부위 사타구니 및 하복부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은 3주간 관찰 달력 기록 보습, 테스트 동반 증상, 주간 확인 가족 관찰법 활용 사진 기록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거나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매일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을 만납니다. 이런 걸로 병원에 와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발견은 의료 전문가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세 이상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려움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종합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강한 면역 체계는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암의 완치율은 90%를 넘습니다.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길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생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종아리를 긁으며 잠 못 이루는 74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가슴을 울립니다. 별거 아니겠지라며 무시했던 가려움증이 초기 림프종을 알리는 신호였고 조기 발견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죠. 68세 김순남 어르신은 등 가려움증을 벽에 문지르며 참았지만 결국 초기 폐암을 찾아 완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마세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려움증은 암의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3주 이상 지속되고 밤에 심해지고 보습제로도 나아지지 않는 가려움증이라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은 우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족과 웃으며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려움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적 있나요? 또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어떤 점이 좋았나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